이번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청구원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하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생겼다면 자신의 존재를 배우자에게 무시당했다는 배신감에 큰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이혼과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어떤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청구원인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 박모 씨는 2017년 8월 9일에 아내와 결혼하였고 직장에 다니던 박모 씨는 경제활동을, 취업준비생이었던 아내는 가사노동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지 약 3개월 후 아내가 취미로 게임을 시작하면서 게임에 과하게 몰입하기 시작했고 약속했던 가사일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박모 씨는 아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원인이라 생각하여 아이를 갖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박모 씨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2018년 12월 중순경 출산 예정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산일을 계산해보니 박모 씨가 지방으로 장기간 출장 간 기간에 아이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박모 씨는 아내에게 사실을 캐물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박모 씨가 출장 중일 때 함께 게임하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 그때 임신한 것이라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충격받은 박모 씨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아이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이 출장 간 사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생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속이기까지 한 아내가 당당하게 양육비를 요구하는 태도에 억울하고 화가 난 박모 씨는 결국 재판을 통해 이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혼 사유 1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1호의 사유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이혼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만일 내가 주장하려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6호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원인의 1호와 6호의 사유를 같이 주장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항목으로 앞서 설명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우선 법률 문서는 내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혼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목차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원인을 작성할 때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로 명칭을 구분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시점을 함께 기재하면서 혼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사유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경위와 초기 생활, 혼인이 파탄된 배경을 시간 순서에 맞춰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경위와 초기 생활은 원고와 피고가 처음 만나게 된 시점과 혼인한 시점 그리고 혼인 초기에 어떤 생활을 보냈는지 간략하게 기재하여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는 순조로운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설명합니다. 혼인의 파탄 배경은 원고와 피고가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지 설명하는 항목인데요. 이혼 사유가 피고의 부정행위라면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피고가 어떤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출장 간 사이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의 출장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화 내역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 사유가 민법 제840조의 1호와 6호에 해당한다고 기재합니다. 다음은 어떤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지 설명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타인과 부정행위를 일으켜 혼인관계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원인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례는 피고가 민법상 부부간의 동거 의무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억울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탄원서에 기재하여 원고의 피해 사실을 더 명확히 알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기간에 서로 형성한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혼인 기간이 짧아 서로 보유한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지금까지 작성한 청구원인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소장을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증거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제목을 작성하고 청구원인의 기재한 순번과 제목이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소장은 상황에 맞는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데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배우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면 나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관할법원을 찾는다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소장의 청구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민법에 의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산정하여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첨부된 양식을 보고 상황에 맞게 청구원인을 작성해보세요.